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당정청은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사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 그 다음에 중소, 벤처, 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이전과 같이, 즉 세월호 사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으로 원위치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지켜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능을 환원시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경의 세월호 구조가 최선을 다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동 여론에 굴복해 이를 구조 실패, 해경의 구조 실패로 단정하고 조직 해체라는 전대미문의 징벌을 가해 결국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사건의 늪에, 세월호 사고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4년 5월 해경 해체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언론은 저희 조갑제닷컴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 세월호 사고 전반을 취재한 연속 변심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발표한 그 당시 저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쓴 기사의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양국가가 해경을 해체, 박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정을 개탄한다입니다. 그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론의 선동에 굴복, 진실, 정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해경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해경 해체는 해군 해체와 비견되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는 바다와 배를 모르는 기자들의 과장과 왜곡과 날조 보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선 사실과 다르다. 평온한 바다에서 과적, 급변심 등의 사유로 큰 배가 갑자기 기울어 1시간 반 만에 전복된 것은 세계 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구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은 뒤 40분을 전후하여 세월호와 구조 헬기와 구조정을 보내 배가 뒤집어지기까지의 40여 분 사이 172명을 구조하였다.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왜 전원 구조를 하지 못하였느냐는 식이다. 해경은 결정적 제약 조건 하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폭론이다. 1. 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 선내의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황이었다. 바깥의 해경과 긴밀하게 협조, 구조 작업을 이끌어야 할 선내의 사령탑이 없어졌으니 해경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단에 의존하여 자력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2. 해경은
배가 30도 이상 기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듯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구조하여야 했다.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는 선체가 이미 60도로 기울어 사실상 절벽이 되었고 40여 분 뒤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다와 배에 무지한 기자들은 왜 해경이 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지만 평평했던 배의 바닥이 수직의 벽이 되고 종국에는 하늘처럼 천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선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구조대가 오히려 구조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놓쳤을 것이다. 다수의 구조 전문가들도 선실 진입은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가능했다고 전제하고 해경을 비방하는 기자들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경의 구조 작업을 실패라고 해체를 결정했다. 실패라고 규정한 것은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오판을 근거로 하여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이중의 잘못이다. 3.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폭거이다. 해양국가에서 해군이 안전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4.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군안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동안 해경이 잘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를 실패라고 규정하니 처방이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이다.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올라가 혈투를 벌이는 해경. 천안함이 폭침될 때 해군보다 먼저 달려가 전원 구조한 해경. 연락을 받자마자 주변 선박에 비상을 걸고 전속으로 세월호에 접근 172명을 구조한 해경은 대한민국 해경이 아니고 무슨 유령 국가의 해경이었던가. 4. 주자학과 산홍공상의 신분차별을 받아들인 조선조는 반도 국가임을 잊고 내륙국 행세를 하면서 해운과 어업과 무역을 멸시하고 폐쇄 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로 이어졌다. 뱃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양반들로부터 뱃놈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천민시 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 수출입국 정책을 펴니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이승만, 박정희는 이런 조건을 역으로 활용,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무대를 바다와 해외에 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무역, 해운, 조선 등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해양 정신의 재발견이었던 것이다. 5.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도한 언론은 뱃사람을 멸시하고 해외 진출을 억제하던 조선조의 양반처럼 바다도 해운도 모르면서 그 무지를 덮기 위하여 해경을 난도질하였다. 일종의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이다. 해경에 대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식 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공상소설 수준이었다. 이런 선동 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의 굴복, 해경해 등의 칼질을 하더니 해경 해체라는 전 근대적, 수구적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발상에 박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박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 6. 오늘 대국민 담화는 일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 무죄 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 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전과자가 20%가 되는 국회가 이성을 발휘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다. 덧붙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하라는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 문서에 담았다. 이는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피아의 두목인 것인가? 언론의 선정적 조어를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 이성은 마비가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고 약 한 달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를 결정한 날 조갑재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해경 해체가 결정되고 나서 약 6달 정도가 지난 2014년 11월의 어느 날 해경 간부로부터 조갑재 대표는 이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여야 합의로 누더기식의 해경 해체가 결정된 직후였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진실된 기사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만 해경 직원들은 조갑재닷컴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야 합의는 곧 국회를 통과하겠지만 그동안 대표님 덕분에 중앙 언론사도 반성하고 해경 해체 반대를 주장한 것을 저희는 잊지 않을 겁니다. 뜨겁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이 나라 이 조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기 해군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한 말인데요. 이분이 해경 해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를 가르는 일이다. 배를 가르는 일이다. 배를 가른다는 표현을 써서 해경 해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은 애당초 해경 소방청 해체 발표가 성급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의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운영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기구를 이리저리 옮긴다면 온전한 부처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해경은 기본 업무 중 하나가 해난 구조와 우리 어선 보호이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와 바다를 맞댄 나라들은 모두 해경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해경을 구조와 안전 중심 조직으로 바꾼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향인가?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 사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일보 사설은 늦은 감이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그 당시 메이저 언론들, 조선일보를 포함한 메이저 언론이 해경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식의 기사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경 해체가 결정되던 국회가 이제 국회 통과가 정부 조직법이 될 즈음에 해경을 해체하는 해경 해체를 비판하는 이런 사설이 게재되자 이 사설이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의 사설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갑재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경은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을 다 구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 172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배가 절벽처럼 기울고 있어 구조 가능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제 발로 선실 바깥으로 나온 사람을 다 구한 것은 욕할 일이 아니다,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해경이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 말고도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선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유리창을 깨고 여러 명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동영상에도 잡혀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해군 1, 2, 3정 정장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김경일 정장님이신데 김경일 정장님이 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구속 수감돼서 지금 징역 3년형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계십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도 자목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조갑재 대표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 기사에서 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선동 언론에 넘어가 해경, 119 구조대, 그러니까 소방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군 지휘부 등 안보 치안 종사자들을 난폭하게 다루고 공무원 집단 전체를 한다면, 그러니까 관피아처럼 취급을 한다면 다음 선거 전에 이들의 반격으로 좌파가 집권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뚫릴지 모른다. 공무원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표는 약 500만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사림, 과거급제자 등 소위 먹물먹은 양반계층이 권력을 잡고 상공계층과 이순신 같은 군인들을 멸시하던 조선조의 정치 행태로 돌아간 듯하다. 책상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면서 해경, 군인, 119처럼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심판 양반 계층이 바로 기자, 검사, 판사, 교수,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 등이다. 배움 무식자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도 이 중에 많다. 바다와 선박을 잘 모르는 대통령에게 해경 해체라는 자의적 속삭임을 들려준 자, 그대가 역적이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이게 3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결국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에 어떤 레임덕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조갑재 대표가 지적한 대로 국가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국가기관, 국가정부 조직을 이렇게 정확한 사례와 근거 없이 해체를 하고 그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김경일 정장과 같은 분을 이런 식으로 단죄를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충심을 다해 일을 하려 할까요? 조갑재 대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해경 해체가 박근혜 정권 전체를 흔들지 모른다 라는 예측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예측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경을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운용이 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